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참마쌤입니다. 멘탈 관리하러 왔습니다. 멘탈 관리하러 왔고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일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날이 무진장 덥네요. 개미 울음소리가 아주 막 끝장입니다. 끝장이야. 무더운 날에 시원한 곳 가서 편하게 쉬세요.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인 그런 내용, 그런 메시지,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 뭐 했냐? 5년 동안 놀았냐? 뭐 그런 이야기로 풀이된 것 같은데, 그러면 5년 동안 놀았으니까 이제는 반전이 가능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초식 공룡 같다. 그리고 모든 디램에서 경쟁사에 뒤처졌다. 연구소는 거의 5년 논 것 같다. 5년 논 것 같다. 시스템 반도체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우리를 경쟁사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씁쓸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5월 말에 유출된 그 삼성전자 회의록에 들어있는 그 전영현 삼성전자 그 디바이스 솔루션이죠. 부문장의 발언들입니다. 그 전 부회장은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닌 지난 5월 21일인 것 같아요. 5월 21일 날 반도체 사업을 책임지는 그 DS 파트장에 전격 취임을 했어요. 전격 취임을 했고 이 위기 상황에 단행된 사상 초유의 인사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제 경질을 해버리니까 경사장 경질하고 전영현 부회장이 왔으니까요. 하여튼 사상 초유의 인사였고 전 부회장은 각 사업부 연구소의 현안 보고를 받은 뒤에 취임 일주일 만에 통렬한 자기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뼈를 깎는 수준의 혁신인데 본인들은 안 깎고 맨날 직원들 보고 깎으라고 하면 어쩝니까? 깎을 뼈도 없다 이제. 임원들이 깎아야지. 하여튼 그 후로 이제 100일이 흘렀습니다. 100일이 흘렀는데 전 부회장은 오는 28일 취임 100일을 맞고 그동안 삼성의 DS 파트 쪽에 변했을까 한번 보는 거예요. 전 부회장이 지난달 초에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 실마리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 HBM의 개발팀 그 신설입니다. TF 형태로 이제 흩어져 있던 HBM 전문 인력을 이 메모리 사업부 D램 그 개발실 산하에 모았습니다.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겠지. 시너지. 이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현재 분석이 됩니다. DS 쪽이 그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 기술 책임자 CTO 산하에 연구소 조직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CTO 산하. 8대 공정 설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설비기술연구소의 설비개발 조직은 공정 기술을 담당하는 반도체 연구소로 이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조직의 시너지를 통해 가지고 이 반도체 공정의 그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게 뭐냐? 여러 최첨단 칩을 하나의 칩처럼 작동하게 하는 공정 기술을 말하는 것 같아요. AVP, 어드밴스드 패키징. 하여튼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 전담 조직 AVP 전담팀인데 사실상 해체됐고 경계현 전임 부분장이 23년 3월 직속 조직으로 출범시킨 지 약 1년 만입니다. 그 HBM 패키징 관련 인력은 메모리 사업부로 갔고요. 나머지 인력들은 전통 패키징을 담당하는 TSP 총괄이나 각 사업부로 흩어졌습니다. 부문 직속으로 당겼던 AVP 개발팀도 최근에 TSP 총괄로 이제 흡수가 된 거죠. 조직 문화를 바꾸려는 전 부회장의 노력도 여러 발언에서 읽히는 것 같아요. 그는 지난 7월에 있죠. 7월에 DS 파트 쪽에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내 메시지에서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만 반영된 그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거나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해라. 상관의 질타를 피하고 순간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정보를 보고하고 더 나가서는 고객사까지 속이는 상황을 되풀이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전 부회장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인정을 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하고 투명하게 드러내서 소통하는 것도 하여튼 이런 반도체 구의 치열한 토론 문화를 재건해야 한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 거죠. 2분기 개선된 실적에 대해서 시황이 좋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DS 쪽에는 올해 2분기 매출이 28조 5,600억, 영업이익은 6조 4,500억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을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실적인데 전 부회장은 근원적인 제품과 기술 경쟁력 회복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 선택과 집중, 이 전략도 최근에 전 부회장이 행보에서 좀 약간 읽혀요. 전 부회장은 메모리하고 그 시스템 반도체 이것 중에 그 메모리 경쟁력 회복을 약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삼성전자, 서울, 도쿄, 실리콘밸리 등을 돌면서 그 개최하는 파운드리 포럼 행사를 대폭 축소를 하고요. 네덜란드 ASML의 그 신장비죠. 하이 NA EUV도 입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알려진 것도 전 부회장의 뜻이 이제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부회장이 100일과 DS 파트 쪽에 그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우려 그리고 엇갈립니다. 기술과 제품 경쟁적 측면에서 아직 드라마틱한 변화는 찾을 수 없고 물론 100일 만에 큰 성과를 기대하는 건 쉽지 않겠는데 시장에서는 삼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우선 삼성의 범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이 경쟁사의 1.5배를 웃도는 만큼 겉으로 보이는 실적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커요. 호황기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커지고 이 주문을 캐파가 그 큰 삼성전자가 독식할 가능성이 크죠. D램 경쟁사 SK하이닉스가 HBM에 주력하고 있고 네드플래시의 그 맞수죠. 키옥시아 등은 누적된 적자로 제대로 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삼성의 상승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전 부회장이 강조한 근원 기술 경쟁력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5세대 HBM이죠. HBM3 8단하고 12단 제품인데 삼성은 AMD하고 일부 AI 반도체 스타트업이죠. HBM3를 공급할 계획이고 물량은 전체 시장 수요의 5%에도 미치지는 못한다. 중요한 거는 AI 가속기 시장의 95%의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예요. 아직 납품 소식은 안 들리는데 이미 3,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하이닉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엔비디아 쪽에다 전세대 모델인 HBM3 이 납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HBM3도 결국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시점과 물량이다. 그런 거죠. 12단을 가장 먼저 납품하게 된다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하지만 8단에 의해서 12단에서도 하이닉스한테 선수를 뺏긴다. 그러면은 삼성의 공급 물량은 엔비디아 수요의 20에서 30%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12단을 빨리 먼저 납품을 해야 한다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양산이 시작되는 6세대 HBM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